안녕하세요. 맛있는 책을 읽어드립니다. 편의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필요한 물건들을 대부분 살 수 있고 24시간 문을 열어서 편리하고 친근하죠. 여러분은 편의점에 자주 가시나요? 편의점은 물건을 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기도 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끼니를 거르고 늦은 시간에 혼자 도시락으로 허기를 채우기도 하고요. 학원이 끝나고 친구와 함께 도란도란 컵라면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니 롤케이크를 먹으며 달콤한 행복을 만끽하기도 하고요. 향긋한 커피나 시원한 슬러시를 먹으며 카페에 가지 않아도 손쉽게 여유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소재로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는 소설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다 소노코가 지은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입니다.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은 일본 기타쿠슈 모지항이라는 실제 바닷가 지역에 있는 가상의 편의점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향긋한 커피, 딸기 파르페, 부드러운 달걀죽, 하트 모양의 쿠키와 같은 소소한 편의점 음식이 등장하는데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등장인물들의 따뜻한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희망의 편의점 커피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모지항이라는 항구에 위치한 편의점입니다. 이 항구가 굉장히 예쁜가 봐요. 에필로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2시간 후 무사히 모지항에 도착한 나는 내 직감을 칭찬했다. 반짝이는 바다, 레트로풍의 예쁜 건물들, 인력거가 오가는 거리에서 떠들썩한 목소리에 발길을 돌리자 바나나 떨이를 하는 아저씨가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노란 바나나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인다. 편의점 이름은 텐더니스 모지항 고가네무라 점입니다. 텐더니스는 규슈에만 있는 편의점 체인으로 이 브랜드의 모토는 사람들에게 상냥한 그리고 당신에게 상냥한 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이 편의점은 고가네무라라는 빌딩에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씀드릴게요. 나카오는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에요. 결혼 17년 차로 남편과 아들과 안락하고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 점장이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발음하기 뭐한데요. 시바입니다. 시바 미스이코. 30살의 미혼이고 페로 점장이라고 부릅니다. 섹시하게 잘생겨서 페로몬이 샘솟듯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 팬들, 특히 부녀회를 몰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마음 또한 다정합니다. 이 점장의 형이 있는데 역시 이름이 특이합니다. 스기라고 부릅니다. 스기는 덥수룩한 수염으로 잘생긴 외모를 가리고 있는데요. 사람 찾기가 전문이라 무엇이든 맨이라고 합니다. 무뚝뚝하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넘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리야마 요시로입니다. 이제 요시로의 이야기로 들어갈까요? 기리야마 요시로의 8알은 에그 샌드위치와 커피로 이루어져 있다. 정확히는 엄선된 달걀로 만든 폭신폭신 샌드위치와 프리미엄 커피. 이 두 가지 모두 편의점 체인 텐더니스의 인기 상품이다. 요시로는 직장인 학원에 출근하기 전 항상 텐더니스에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한다. 정신없이 바쁜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오후 1시 반을 넘긴 시간. 요시로는 곧장 냉장 코너로 향했다. 삼각김밥, 파스타 등 다양한 메뉴가 진열되어 있지만
망설임 없이 에그 샌드위치를 집는다. 나카오는 이미 따뜻한 커피를 담을 레귤러 사이즈의 종이컵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샌드위치를 받아든 나카오가 익숙한 손길로 포스기를 조작한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던 나카오가 하고 말을 걸었다. 나카오는 미소를 지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커피 말인데요. 다음 주부터 새 기계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 안내용 전단지예요. 종이를 받아든 요시로가 놀란 얼굴로 눈을 껌뻑거렸다. 그러자 나카오가 기쁜 얼굴로 와, 역시 아시는구나 한다. 사치카 커피가 총괄 감수를 한다니 굉장하죠? 그거야. 사치카 커피는 커피 애호가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하카타의 숨은 명물이다. 일찍이 이탈리아의 명소 카페 그레코에서 커피를 배워왔다는 마스터 본인이 현지에서 원두를 대량으로 사들여 로스팅까지 직접 하는 장인의 고집이 담긴 이 커피는 스파이시하면서도 강한 풍미를 지닌다. 지금은 과일 향이나 신선함이 도드라지는 커피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옛맛 그대로의 진한 커피를 제공하는 사치카 커피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 멀리서 그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 손님도 많다. 요시로는 커피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한다. 사치카 커피의 특제 블렌드 커피는 수많은 커피와 차별화되는 최고의 한 잔이다. 1930년대의 분위기가 감도는 모던 스타일의 가게 안에서 사치카 커피 특제 블렌드 커피와 따뜻한 에그 샌드위치를 먹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그 마스터가 잘도 승낙을 해줬네. 전단지 중앙에는 익히 알고 있는 사치카 커피 마스터의 연륜이 느껴지면서도 엄격함이 풍기는 얼굴이 있었다. 그는 사치카 커피라는 이름에 프라이드가 강하다. 지금까지 여러 회사가 상품화를 제안했지만 한사코 거절해 왔다. 믿어지지가 않네요. 도대체 어떻게 성사시킨 건지. 거기 커피 엄청 맛있다면서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명성 있는 가게예요. 그렇지만 과연 어떨지. 거기 마스터는 매일 로스팅 상태나 추출 시간을 미묘하게 조절하고 있어요. 맛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쓰다는 등 말들이 많지만 원두를 잘 볶아서 진하게 내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섬세한 작업이죠. 기계로 그 맛을 흉내낸다고 하면 오래된 팬들은 슬퍼할 거예요. 팬으로서는 유감이네요. 나카오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더니 그래도 분명 맛있는 커피가 될 것 같으니 한번 마셔봐 주세요. 하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싹싹한 접객 태도에 요시로는 부끄러워졌다.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다. 재차 미안해요 라고 사과한 후 계산대를 떠나 카페 코너로 이동했다. 컵을 세팅하고 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커피가 완성됐음을 알리는 멜로디가 울리고 선반에 있는 플라스틱 뚜껑을 집으려 하는데 경망스러운 외모의 남자가 얼굴을 지나치게 가까이 들이밀고 있었다. 으아! 나도 모르게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다. 안녕하세요, 기리야마 씨. 출근 전이신가 봐요. 귓가에 달콤하게 맴도는 목소리로 하얀 치아를 은근하게 드러낸다. 나타났다, 페로몬족. 유시로는 꽃미남 배우나 남자 아이돌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시바 같은 생물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굴이 한 뼘 더 가까이 다가오자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여기 뚜껑이요. 그럼 저 가볼게요. 네, 또 오세요. 요시로는 포근한 미소로 배웅하는 시바를 뒤로 하고 취식 코너로 향한다. 이곳은 유독 관리가 잘 되어 있어 한층 안락하다. 취식 코너 안에 다른 손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요시로는 카운터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다. 물기 하나 없이 깔끔한 카운터 위에 커피를 놓고 높은 스툴에 출퇴근 가방을 올려둔 다음 비닐봉지를 들고 오븐 토스터로 향했다. 샌드위치 한 팩을 꺼내 토스터에 넣는다. 빵의 표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구운 후 맡아둔 자리로 들고 온다. 살짝 구운 샌드위치를 덥석 베어 물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고소한 내음의 빵과 달걀 필링을 입안 가득 넣는다. 오늘도 역시 맛있다. 빵의 은은한 단맛과 미래향, 달걀의 폭신함과 소금 간의 정도, 코를 살짝 찌르는 머스타드까지 밸런스가 훌륭하다. 이 샌드위치 사치카 커피랑 같이 먹으면 맛있긴 할 거야. 커피잔을 입에 가져다 대며 요시로는 처음으로 이 가게의 커피를 맛보고 깜짝 놀랐던 날을 떠올렸다. 편의점 커피 머신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수년 전의 일인데 텐더니스는 다른 브랜드보다 늦게 커피 머신을 들여놓았다. 정성스럽게 내린 원두의 향과 감칠맛이 취향에 딱 맞았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이런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질 높은 커피를 파는구나 싶어 감동할 정도였다. 어느 날 무심코 들른 한 점포에서 확실히 다른 커피를 만났다. 다른 텐더니스의 커피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풍부하면서도 깔끔한 맛이었다. 너무 놀라서 점원에게 물었다. 텐더니스가 커피용 원두를 바꿨나요? 아마도 나카오였을 점원이 방긋 웃으며 마치 비밀 이야기를 전하듯 속삭였다. 사실은 저희 가게만 원두 피킹 작업을 따로 하거든요. 피킹은 갈라지거나 벌레를 먹은 콩, 크기가 고르지 않은 콩 등을 선별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하면 잡냄새나 거슬리는 맛이 걸러져 커피의 맛이 한 단계 높아진다. 하지만 편의점 커피의 하루 판매량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할 텐데 정말로 그 작업을 한다고? 의아해하는 요시로에게 나카오가 맛있죠? 하며 자랑하듯 말한다. 매일 밤 작업해요. 체에 걸러서 크기별로 골라내기도 하고요.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맛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점장님이 하시거든요. 시바는 피킹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모지안 고가네무라점의 커피는 지금도 다른 가게보다 한 차원 높은 맛이 난다. 내리쬐는 오후의 햇볕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다. 올해는 이상기온이다, 이례적인 폭염이다 하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요시로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창밖의 경치, 손에 든 커피, 샌드위치의 색까지 자신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전철을 타고 직장을 가서 저녁에 할 강의를 준비하고 중학생들에게 몇십 번째인지 모를 소논문 작문법을 설명한다. 밤에는 밥집에서 적당히 끼니를 때우거나 슈퍼에서 떨이로 파는 할인 먹거리를 사서 귀가한다. 작년 오늘의 나도 똑같았다. 내년 오늘의 나도 똑같은 풍경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신이 꿈꾸던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33살이라니 이제 아저씨 나이다. 이 나이쯤 되면 꿈을 이룬 후 멋지게 살고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어린 시절 수없이 그렸던 이상적인 내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나는 특징이라고는 없는 아이였다. 학창 시절 내내 눈에 띄는 일도 거의 없었다. 자신감이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단 하나 자부할 만한 것이 있었다. 꼭 이룰 것이라 믿었던 그런 꿈이었다. 만화가가 될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확실히 정한 꿈이었다. 나는 언젠가 모두가 푹 빠져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잔뜩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상을 받은 적도 있었던 데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시간만 나면 종이를 붙잡고 있던 나에게 딱 맞는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꿈에 조금도 다가가지 못한 채 평범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도 놀라지 않을 만한 대학을 나와 학원 강사가 되었다. 학원 강사는 언젠가는 그만둘 생각이었다. 일하면서 꿈을 쫓다가 목표를 이루는 날 깔끔하게 그만둬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어중간한 마음가짐이 문제였던 걸까? 기리야마 선생님은 이 일을 왜 해요? 수십 분 전에 한 학생이 던진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수업이 너무 재미없다니까. 선생님, 솔직히 재미있게 수업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그냥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느낌이랄까? 미소를 띠고 있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런 요시로를 보며 여학생은 내뱉은 말이었다. 선생님처럼 사는 거 너무 싫어.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는다. 머리를 극적이던 요시로는 목소리를 억지로 쥐어짜며 웃었다. 그렇구나. 미안. 앞으로는 주의할게. 학생들이 머쓱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요시로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오늘 발표한 만화 대상이 2차 합격자 명단이 띄어져 있었다. 거기에 요시로의 필명은 없었다.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 지 얼마나 됐더라. 가방 속 스케치북을 당장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과 그러지 말라는 마음의 외침이 동시에 밀려온다. 가방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미동조차 할 수 없었다. 여름의 따뜻한 밤바람이 뺨을 어루만진다. 바다 내음이 났다. 요시로는 캔맥주를 하나 사서 집과 반대 방향의 해변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캔맥주를 따서 홀짝홀짝 마시며 바다로 향한다. 익숙해지지 않는 맥주 맛에 얼굴을 한번 찡그리고는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별들은 반짝이고 파도 소리는 부드럽다. 기리야마 씨 아니세요? 입가를 닦고 고개를 돌려보니 노년 여성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시바가 서 있었다. 기리야마 씨 이런 데서 뭐하고 계세요? 어르신들은 밝은 목소리로 밑장의 친구분인가? 하고 요시로에게 묻는다. 저희 가게 손님이세요. 시바가 답하자 기모노 차림의 여성분이 기억난 듯 어라? 에그 샌드위치 그 손님이잖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고가네무라 빌딩에 사는 주민들이야. 처음에는 밑장을 도와주려고 시작했는데 의외로 생활에 활력소가 되더라고. 아, 맞다. 자기도 다른 음식들도 먹고 그래야 해. 맨날 그렇게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잖아. 한 명이 생각난 듯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마치 친엄마처럼 한마디씩 거드는 바람에 요시로는 민망해졌다. 혼자 식사를 할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 그러니까 만화를 그릴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는가. 저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그 자리를 뜨려 했다. 내일부터는 그 편의점에 가지 말아야겠다. 맛있는 커피를 못 마시는 것은 아쉽지만 불편해졌다. 돌아서는데 식사에 신경을 덜 쓰는 건 예술가들의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하는 시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기리야마 씨 그림의 팬이에요. 실은 가끔 그림 그리시는 거 몰래 봤거든요. 특유의 감성이 있다고 할까요? 온기가 느껴지는 다정한 그림체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푹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감정은 무엇일까? 화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닌 무언가가 마치 마그마처럼 목을 타고 치밀어 오른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럽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도 열심히 살고 있다. 내한테도 내 나름 사정이 있다 않카나. 당신같이 잘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은 내 나름 필사적으로 살고 있대. 감정이 격해지면 눈물이 난다. 그러고는 발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그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던 요시로에게 만화가라는 직업을 알려준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 온 친구 모기였다. 모기는 나중에 커서 만화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고 프로 못지않게 많은 그림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실물로는 처음 보는 그림 도구들과 세련된 그림체, 그런 모기를 보며 요시로의 꿈은 점점 명확해졌다. 요시로는 모기처럼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다. 아무리 연습해도 늘지 않아 늘 혹평을 받았다. 이렇다 할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자신에게는 모기 같은 재능이 없다. 모기처럼 센스 넘치고 아름다운 그림은, 화려한 작품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그리지 못할 것이다. 그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지 못할 그림을 그리려 애쓰기보다는 그릴 수 있는 그림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요시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모기 역시 요시로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기리야마한테는 분명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다고 이 길로 계속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넌 그림도 못 그리는 주제에 개성만 강해. 착각해도 정도가 있지. 요시로를 앞에 두고 한바탕 웃어젖힌 모기는 아무튼 각자 어울리는 필드에서 놀자고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바보 취급을 당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만화를 그리는 일만큼은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하나. 소년 검객이 요시로를 바라본다. 그 얼굴에 대고 미안해 하고 말을 건넨다. 요시로는 고향에 돌아가기로 했다. 모지항을 떠난 후 눈 깜짝할 새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방 침대에 드러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언제 뭘 어떻게 했더라면 이런 미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만 온종일 하고 있다. 모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화가라는 큰 꿈을 꾸지 않았다면?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 생각해봐도 나는 분명 만화에 빠졌을 것 같다. 바보네. 혼자 중얼대고 있는데 있어봐라 요시로 하는 엄마 사토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것 좀 해두고 헛간에 있는 응접 세트 좀 버려 뿌자. 머리를 극적이며 헛간에 들어서는데 찾았다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시바의 형이라고 했다. 섹시함을 빚어 만든 것 같은 남자와 눈앞에 있는 수염 덥수룩하고 지저분한 남자가 형제라니 믿을 수 없다. 엄마, 저 사람 알아? 가끔 한 번씩 찾아오는 무엇이든 맨 아이가. 헛간 바깥에서 사토미가 소리쳤다. 폐지도 수거한다 하는데 가져가라 할까? 요시로는 말문이 막혔다.
2개 정도 되는 박스 안에는 요시로가 그리는 원고가 쌓여 있었다. 태워버릴 생각이었는데 막상 그럴 수가 없었다. 네 손으로는 못 버리지 싶은데 그 나이 먹고도 좋다하는 일인데 그거를 직업으로 삼으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 인생이 그런 기다.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들끼고 포기할 줄도 아는 것도 중요한 기다.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에 요시로가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포기를 꼭 해야 되나? 계속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림 말이야. 지금까지 직장 다니면서도 그렸는데 못할 것 없잖아. 수염 덥수룩한 얼굴이 페트병에 담긴 스포츠 음료를 버컥버컥 마시며 묻는다. 나는 재능이... 꾸준히 하는 게 재능이라고들 하던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무슨 일이든 계속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그 나이까지 아무 보상도 없이 꾸준히 했다는 것만으로도 재능 아닌가? 요시로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진짜 재능이 없다니까. 형편없어. 만화가 같은 건 될 수가 없다고. 그래? 적어도 내 동생은 좋아하던데. 당신 그림이 좋대. 동생이 혹시 자기가 잘못해서 떠났나 걱정하더라. 그래서 당신을 찾아달라고 나한테 의뢰했어. 찾아서 다행이라며 쓰기가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이어 요시로의 손을 잡았다. 이제 드라이브 가자. 모지항으로. 1시간 후 요시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미니트럭의 조수석에 앉아 모지항으로 가고 있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도 좀 보여주지? 그 가방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요시로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쓰기의 말대로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있었다. 스케치북을 슬쩍 본 쓰기가 호 하고 밝은 목소리를 냈다. 요시로가 말했다. 거봐, 못 그린다니까. 아니, 좋은데? 매력있어. 고마워. 그래도 프로는 어림없어. 내 그림에는 상업 잡지에서 성공할 만한 무기가 없어. 난 잘 모르겠는데. 쓰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밥벌이니 직업이니 그런 건 꿈 뒤에 따라오는 덤 같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재능이... 요시로가 힘겹게 말하자 다시 말하지만 나는 요시로의 그림이 좋다니까. 동생도 그렇다고 하고 라고 답한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작품 그거야 말처럼 쉽지 않겠지. 그렇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벌써 내 작품을 좋다고 하잖아. 그런 사소한 건 필요 없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야기다. 하지만 되받아치지 못했다. 말이 나오지 않아 엄한 스케치북만 뒤적인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쓰기가 아! 하고 큰 소리를 냈다. 다급하게 길가에 차를 세운다. 방금 그 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줘. 펼쳐놓은 페이지는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고지로의 대결 장면이었다. 대상을 정밀하게 데생하는 기술은 없기 때문에 요시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려봤다. 그 그림을 쓰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좋네. 진짜 좋아. 내 그림에만 있는 맛이랄까? 그런 게 있어. 쓰기는 진심 어린 말투로 말했다. 어딘가 따뜻하고 애정이 느껴진달까? 요시로는 아이들이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은 거잖아. 그럼 그림 연극이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하하, 그림 연극이라니. 쇼와 시절의 유물 같은 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할 리가 없다. 요시로는 웃어 넘겼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쿵 울렸다. 만화가 말고도 그림으로 아이들을 푹 빠지게 만드는 직업이 있으려나.
정말 뭔가 있을까 모르겠다. 아, 모지항에 다 왔다. 텐더니스 모지항 고가네무라점 주차장에 미니트럭이 들어선다. 엔진을 끄자마자 가게 안에서 시바가 뛰어나왔다. 요시로를 보고 마치 꽃이 피어나는 듯한 미소를 짓는다. 형, 고마워. 죄송했어요. 혹시 저 때문에 그림을 그만두시면 어떡하나 걱정이었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기는 어느새 취식 코너에서 얼굴을 내밀고는 어이, 요시로, 뭐 좀 먹자. 배고프다. 라고 말을 건다. 편의점 입구에는 사치카 커피가 전 과정 감수한 커피 데뷔라는 배너가 세워져 있었다. 요시로는 종이컵에 손을 뻗었다. 엠보싱 가공된 고급스러운 컵에는 사치카 커피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플라스틱 뚜껑을 열었다. 확 퍼지는 향기를 맡은 요시로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 요시로는 커피에 입을 살짝 가져다 댔다. 그리고 잠시 후 몸을 부르르 떨었다. 진한 와인을 닮은 향이 콧속을 채우고 은은한 과일의 산미가 입안에 감돈다. 부드러운 쓴맛이 퍼진 다음 신선한 커피 체리의 달콤함이 은은하게 남는다. 이거 스페셜티 커피잖아. 이 맑은 맛은 틀림없다. 깊은 맛이 나도록 로스팅하는 것을 제일 중요시하는 사치카 커피의 마스터가 정말 이런 맛을? 지금까지의 사치카 커피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거 끝내주는데 이 맛도 다 샌드위치에 어울리게 맞춘 거라고. 어느 틈에 구워온 건지 쓰기가 토스트한 샌드위치를 들이밀었다. 요시로가 조금씩 빵을 베어 문다. 천천히 씹은 다음 커피를 한 모금 홀짝였다. 한동안 말이 없던 요시로가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아, 뭐지? 맛이 이렇게까지 확 바뀌었는데 커피의 근본은 바뀌지 않았다. 빵의 고소함, 달걀 필링의 달콤함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커피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다. 왠지 맛있어. 새로운 풍미였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지? 원래 스페셜티 커피를 주문한 건 텐더니스의 임원진이었어요. 시바가 말했다. 그러자 사치카 커피의 마스터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단다. 이 나이에 좋아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제안을 받은 이상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맛을 개발하겠다고. 요시로는 손에 든 컵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마스터는 이미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다. 몸도 가늘고 지난번에 들렀을 때는 다니는 병원이 많아졌다며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그런 노인이 이런 모험을 하다니, 그게 가능하다니. 요시로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커피를 마셨다. 감동.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쳤다. 그 나이의 노인도 이런 도전을 하고 도전할 수 있음에 기뻐하다니. 게다가 좋은 성과까지 이뤄냈다. 대단하죠. 이번에는 본인 가게에서 최고의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겠다며 좋은 원두를 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대요. 멋지죠? 요시로의 손에 들린 컵은 어느새 비어 있었다. 그 컵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과연 나는 이 정도까지 부딪혀 봤는가? 모든 것은 어중간하게 해놓고 대단한 상처를 받은 양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저기 점장님, 그리고 쓰기 씨, 내 그림이 정말로 괜찮나요? 물론이죠. 시바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 미츠, 그거 봤어? 그 그림 진짜 최고야.
유시로, 좀 보여줘봐. 유시로는 쓰기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스케치북을 펼쳤다. 우와, 아버지가 말했던 그 그림 연극, 분명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자신의 그림을 보는 두 사람의 반짝이는 얼굴. 유시로는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이런 표정이 보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왔던 것이다. 누군가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어쩌면 그것이 꼭 소년 만화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림 계속 그려볼까? 작은 읍조림을 형제는 놓치지 않았다. 생판 다른 얼굴. 그러나 똑같은 눈빛을 하고 찬성이야 하고 입을 모았다. 유시로는 오랜만에 소리내 웃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 환한 빛을 쏟아내는 텐더니스가 눈에 들어왔다. 저 커피는 분명 나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어디에 있든 텐더니스에 가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요시로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만화가가 되겠다는 방황하는 요시로의 꿈을 향해 쓰기가 하는 말들이 귀에 쏙쏙 박힙니다. 그 나이까지 아무 보상도 없이 꾸준히 했다는 것만으로 재능 아닌가? 밥벌이니 직업이니 그런 건 꿈 뒤에 따라오는 덤 같은 거 아닌가? 적어도 두 사람이 벌써 네 작품을 좋다고 했잖아. 그런 사소한 건 필요 없나?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현실에 묶여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툭툭 내뱉는 말이지만 가슴에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정말 좋아한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놓지 않고 계속하죠. 꾸준함. 그게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재능이야 타고난 것일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재능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나 A라는 하나의 성공 방식처럼 따라갈 필요도 이유도 없고요. 우리 각자에게는 B와 C 등등 수많은 자신만의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유시로가 화려한 그림체 대신 따뜻한 그림체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처럼요. 요시로는 아무리 해도 자신의 인생에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처음에는 재능이 없어 보여도 꾸준히 하다가 보면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훈훈하게 느껴지는 맛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시로가 다시 희망을 찾은 것에 커피가 한몫한 것도 덩달아 맛있어집니다. 일본의 1세대 커피는 커피를 진하게 로스팅해서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요즘은 제3의 물결이라고 스페셜티 커피로 모두들 눈을 돌리죠. 그런데 맑고 깔끔한 맛을 내세우는 스페셜티 커피가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도 1세대의 진한 풍미를 좋아하는 마니아 분들이 계세요. 나이 지긋한 커피 마스터가 스페셜티 커피처럼 약하게 로스팅하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스타일을 새롭게 도전했다는 건 참 존경할 만하고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어느 나이에도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아요. 꿈이 있다면요. 요시로가 그토록 좋아하는 텐더니스의 커피를 아름다운 모지항에서 바다를 보며 꼭 마셔보고 싶네요. 폭신폭신한 에그 샌드위치도 함께요. 여러분, 혹시 편의점에서 에그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신다면 떠올리세요. 요시로가 희망을 되찾고 웃음을 되찾은 것을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맛있는 책을 읽어드립니다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하루 되세요.